2021년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 연말에 제일 많이 한 게 이제 차등 배당, 이 초과 배당을 제일 많이 했죠. 저희 같은 경우도 뭐 현물로 한 경우도 있었고,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을 한 건 한 100억 가까이 한 것도 있지만, 사실 이게 작년 연말에 정말 엄청들 많이 하셨습니다. 우선 그 배당의 종류를 보면은 이제 결산 배당, 우리가 보통 그 12월 말 결산 법인 기준으로 이제 3월 말에 이제 결산 배당을 하죠. 이제 정기 배당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어떻든 간에 그 처음 하는 배당을 이제 정기 배당이라고 하고, 이제 결산 배당이라고도 하죠. 그리고 이제 중간 배당. 이 중간 배당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정관에 이 부분이 기재돼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거는 보통 이제 6월 말이나 아니면 9월 말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이제 배당 기준일을 정한 다음에 이제 이때 연중에 한번 할 수 있는 거죠. 사실 그 대부분의 정관에는 이걸 이제 이사회 결의로서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중간 배당할 때 이 초과 배당을 했다, 이제 이럴 경우에는 우선 그 이사회는 그 주주의 권익을 뭐 이렇게 침해할 수 없다, 이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꼭 그 주주총회 결의로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만일 그 작년에 그 이사회 결의를 했다 그러시면 그 총회의 뭐 결의서 같은 거를 좀 바꿀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체크해 보셔서 이걸 그 다시 이제 수정하셔야 되는 겁니다. 사실 지금은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 세법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민법 또 이제 상법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체크하셔서 이제 수정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현물 배당. 현물 배당이라는 거는 이제 현금 이외의 부동산이나 뭐 보험, 증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는 거죠. 사실 그 대표님 앞으로 이제 종신보험을 들어놓고 그 납입이 다 끝난 다음에 배당을 통해서 이 보험 증권을 가져가시면 나중에 그 대표님이 유보하셨을 때 이게 그 계약자하고 그 뭐 수익자가 이제 자제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속 재산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뭐 이런 거죠. 사실 상당히 그 정기보험이나 뭐 종신보험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게 그 제일 큰 메리트인 거죠. 그리고 또 그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를 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이 있다, 이럴 경우에 그 부동산을 그 현물 배당을 통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일반 상속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물로 이렇게 배당을 가져가시면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할 때도 사실 이점이 있죠.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 배당, 이제 잉여금의 자본 전입을 뭐 위해서 이게 배당을 하는 정책이죠. 자, 그 다음에는 이게 사실은 뭐 이게 배당의 종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균등 배당, 차등 배당 이렇게 있죠. 사실 그 차등 배당이라는 거는 상법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소액주주의 이제 권익을 위해서 그 대주주가 자기의 지분을 포기하는 거죠. 배당받는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이제 소액주주의 이제 권익을 뭐 이렇게 보호해주거나 뭐 이런 건데, 사실 그 1%만 갖고 있는 대표님의 자녀분이 이게 소액주주냐? 사실 그렇진 않죠. 왜 그러냐면은 그 대표님하고는 이제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이게 소액주주는 아닙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세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합법적으로 그 차등 배당을 한 거죠. 그리고 이제 균등 배당, 이거는 그 어떻든 간에 이제 주주의 지분대로 이제 그 배당하는 거를 이제 균등 배당이라고 하는데, 이게 그 이제 차등 배당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종류 주식이라는 부분이 이제 생긴 거죠. 그래서 일단 그 크게는 이제 보통주와 뭐 우선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변하겠죠. 그래서 이게 그 배당 뭐 가능 우선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이럴 경우에 그 균등 배당이라는 의미가 모든 주식에 대해서 이제 공평하고 뭐 이렇게 균등하게 해야 되냐, 아니면 그 그러니까 주식의 종류에 따라서
이제 종류 주식에 따라서 균등하게 해야 되냐,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논란이 있습니다. 자, 이제 차등 배당의 그 개념은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. 이게 그 대주주가 그 소액주주의 이제 배당받을 권리를 이제 보호해 주거나 아니면 이제 양보 또 포기함으로써 그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그 차등 배당이라고 하죠. 사실 그 차등 배당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상증세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. 이게 그 상증세법 제41조 2항에 보면은 그 배당받은 금액, 이제 초과 배당받은 금액이 그 증여세액이 그 초과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이제 소득세보다 적을 경우 이럴 때는 이제 과세하지 않겠다.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법인 대표님들이 자녀 또는 이제 배우자에게 이 차등 배당 정책을 통해서 이제 증여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. 사실 이제 차등 배당이란 게 이게 원래는 비교과세가 아니었는데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. 사실 저희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 이게 이제 대표님들 중에는 이제 그 증여세가 나올까 봐 이제 이거를 이제 주저주저하고 이제 못 하신 경우도 많고 또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법이 바뀐 거죠. 그래서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못 하는 거죠. 사실 저희가 이 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버지가 50%또 이제 부모가 40% 아니 엄마가 40% 그리고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5% 사실 우리 회사 주가가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. 대부분 다시 주식 가치는 상당히 오를 대로 올라 있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소액만 이제 주식을 증여하고 그 다음에 이 차등 배당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배당을 많이 했었죠. 근데 이게 여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1억을 받으면 이제 40% 세금을 내니까 뭐 이제 건보료 따지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세율을 40%라고 정했을 때 4천만 원을 내고 또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35%에서 이제 2,800 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7,180만 원 정도 이제 세부 부담이 있지만 균등 배당을 하면 근데 이제 초과 배당을 하면은 그 15.4% 이제 요것만 내면 끝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자녀 둘한테 이제 1억씩 배당을 하면은 이제 자금 출처 증빙도 되고 이제 세부담도 그 이거는 그 자제분들이 이제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한 상태입니다. 그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한 1억 3천까지는 이제 자제분들이 세금 뭐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1억 3천까지는 그냥 15.4% 이제 단일과세가 되죠. 그리고 또 이게 그 어머니 같은 경우 뭐 8천만 원을 배당을 받아서 또 조세 부담이 2,800 세금을 내면 현실적으로는 한 5천만 원 남겠죠. 근데 이걸 다 쓰면 괜찮은데 이제 못 쓰고 이제 나중에 이게 그 상속세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참에 그 차등 배당을 통해서 이제 자제분들한테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몰아주는 거죠. 사실 이제 이렇게들 많이 하셨습니다. 사실 우리가 그 매년 1억씩 그 자제분한테 증여했다. 이럴 경우 이제 10년 합산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거는 뭐 처음에는 이제 공제도 쓰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10년 합산해서 이제 10억을 증여했다.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2억 4천 정도 이제 세금이 나오죠. 이거는 그 공제 같은 거를 제가 고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자, 두 번째, 우리가 이제 매년 1억씩 이제 초과 배당을 했다. 이제 이럴 경우에 그 소득세랑 이제 증여세를 비교한 다음에 이제 소득세가 크다 보니까 이제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죠. 그러면 이제 1억에 대해서 1,540만 원 이렇게 해서 10년이면 이제 1억 5,400에 대한 이제 과세가 되겠죠. 그러면 그 산술적으로도 그냥 딱 따져보면 이제 8,60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죠. 더군다나 이게 그냥 증여하는 거는 그 이제 10년 내에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 이제 합산 과세되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이 초과 배당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였습니다. 사실 이 초과 배당에 대한 이제 개정 취지란 게 이게 그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 수중자 그러니까 이제
초과 배당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. 이게 이제 소득세 혹은 법인세. 우리가 그 초과 배당 받는 사람이 법인도 될 수 있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를 그 부과할 때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았죠. 근데 이게 저기 증여세가 이제 포괄주의라는 게 바뀐 게 언젠데 아직까지 이걸 과세하지 않냐? 이렇게 주장했던 이제 전문가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았죠.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 과세하는 걸로 사실 그 기존에는 뭐 소득세나 이제 증여세를 비교해서 이제 큰 거 하나만 과세를 했지만 이게 이제 바뀐 겁니다. 이렇게 처음에 이제 초과배당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도 과세하고 이제 증여세도 과세한다는 건데 그 초과배당 금액에 대해 이제 소득세 낸 거 이건 빼주고 그 차액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죠.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또 10년 합산 과세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2020년까지 한 것들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올해 만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올해 한 거 내년에 한 게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이제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이제 조그만 금액만 좀 하시면 어떻든 간에 이제 이게 합산 과세되면 이제 누진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상당히 이제 세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이제 하기 힘들어지는 거죠. 자, 이게 그 초과배당 증여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이렇게 나온 거죠. 사실 뭐 얼마나 많이 했길래 어떻든 간에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개정안 보시면 이제 초과 배당 금액에서 이제 소득세 낸 거 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 과세하겠다. 이제 이렇게 이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. 사실 이제 그 초과 배당을 하면 그 사실 세금이 상당히 많이 절약된다. 이제 이렇게 아시고 어떤 분이 이제 5억을 이제 초과 배당을 했어요. 자녀 앞으로. 이제 그랬더니 이게 현실적으로는 소득세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또 내 밑으로 이렇게 건강보험료도 이제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이 아드님이 그 독립돼서 이제 소득이 발생되다 보니까 뭐 1년 동안 건강보험료도 이제 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익이 별로 많지 않다.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게 그 초과배당이란 거는 세금을 많이 내지만 어떻든 간에 이거 그냥 내가 다 받아서 내가 소득세 내고 또 건강보험도 또 따로 내고 이제 그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 자녀한테 이제 증여나 상속할 때 또 다른 세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한 단계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효과가 뭐 적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과 배당은 못하지만 이제 초과 배당과 같은 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그 배당에 대한 권리를 달리하여 그 초과 배당을 뭐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. 일단 이제 우리 그 우리 보통 대부분의 그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보통주입니다.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이제 우선 배당권을 부여해서 그 자제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미미한 주식에 대해서 우선 배당권을 부여해서 이제 초과 배당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. 사실 그 상장사 같은 경우도 이제 발행 주식 총수의 5 내지 7% 정도 이제 우선 배당권을 갖고 있는 이제 우선주를 발행하죠. 이제 그래서 우리도 근데 저도 사실 그 자문하는 뭐 변호사나 이제 법무법문이 있거든요. 이제 거기에 물어봤더니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그 비상장 그 회사 같은 경우는 한 10% 정도는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사실 이거는 효과가 사실 상당히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작년에 5억의 그 미처분 이익금이 생겼다. 이제 이럴 경우 이제 한 2억 정도를 이제 배당을 하겠다.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한 2억 정도 이렇게 그 자제분들한테 이제 각각 1억씩 이렇게 배당을 했죠.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선주, 우리 그 미미하게 갖고 있는 자녀들의 주식을 우선주로 바꾸면
뭐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는, 그러니까 이제 2억 정도 배당함에 있어서 한 10%, 그만 2천만 원 정도는 이제 우선주로 이제 배당을 할 수 있죠. 자, 그리고 또 이제 우선주만 배당해도 되냐? 일반주는 배당하지 않고, 이제 그래도 사실 그 우선주만 배당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 우선주를 발행해서 일단 그 초과 배당에 이제 효과를 낼 수 있죠. 그렇지만 이것도 한 10년 정도 하면은 이 효과가 적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. 자, 그 일단 우리가 그 우선주를 발행하려면 그 이미 발행한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이제 보통주를 이제 우선주로 전환해야 되겠죠. 이게 증기 선례 제6- 뭐 661호에 따르면은 이미 발행한 그 보통주를 우선주로 이렇게 변경 가능합니다. 그리고 또 이건 또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 우선주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되고, 그 보통주로 남겨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것도 그 정관에 이걸 첨부해서 이제 우선주를 그 정관 절차에 따라서, 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선행돼야 되고, 또 이 종류 주식이죠. 이제 우선주 이런 것들은 그 회사 이제 등기부등본에 이걸 명시해야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이걸 절차에 따라서 그 정관도 개정하고 또 이제 등기도 해야 되겠죠. 작년에도 제가 한 두 회사 정도 이걸 해드렸는데, 이제 그 회사들은 다 제1 종류 주식 이제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. 사실 정관에는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그 이런 사항들을 그 법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자녀나 우리가 자녀법인을 많이 활용하죠. 그 자녀법인의 그 지분율을 높여서,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 모 회사의 지분을 자녀나 자녀법인이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이 방법을 통해서 균등 배당의 효과를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신입주주의 그 저가 증자 전략,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한번 보시죠. 자, 우리가 그 저가로 자녀나 자녀법인의 그 저기 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그 우리 회사의 기존 주주는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자녀가 뭐 적은 금액의 그 주식을 갖고 있다.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 소각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없앤 다음에, 그 다음에 그 현재 그 비상장 가치를 평가하는 거는 이게 다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. 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이제 비상장 주식의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데, 그 우리가 이제 순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보면은 이게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그 순자산 가치가 너무 높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회사의 그 자산에서 이제 부채를 빼죠. 이제 거기에다가 뭐 영업권 같은 걸 이제 그 합해서 우리 그 순자산 가치를 평가하는데, 이거 이제 대부분 미처분의여금이 우리 회사의 이제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키죠. 근데 그 이 신입주주, 새로 이제 참여할 유상증자에 참여할 신입주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미처분 잉여금에 대한 이제 권리를 포기시키고 앞으로 발생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순손익 가치가 너무 큰 회사는 할 수 없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순자산 가치. 저도 이거를 작년에 한 두 회사 해드렸는데, 미처분여금이,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115억 정도 됐었는데, 이제 미처분여금이 한 90억 이상이었거든요.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. 사실 이제 순손익 가치가 많은 회사들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 방법을 쓰기는 이제 쉽지 않죠. 자, 다음에는 그 고가 감자. 사실 이건 옛날 쳐다도 보지도 않았던 건데, 이게 이제 어떻든 간에 법이 자꾸 과세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만일 그 고가로 감지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냐, 이제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.
사실 그 감자라는 거는 이게 그 증여라는 부분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그 지분대로 또 인제 그때 인제 평가된 금액대로 이렇게 감자를 하고 또 균등 감자를 해야 이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죠. 더군다나 인제 그 자기가 그 취한 그 인제 그 취득 원가 대비 그 감자 대가가 없으면 이 소득세도 과세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시가가 그 10만 원인 주식을 만 원에 소각했다. 그랬을 경우에 이 기존에 남아있는 주주들이 그 차액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관계인이 있다. 이럴 경우에 이제 증여세가 과세되죠. 사실 이 저가 감자를 하면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사실 우리가 그 고가 감자, 이제 고가 감자, 이게 이제 법에는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. 사실 이게 그 액면가가 그 만 원인 주식인데 이게 이제 자본 잠식이 돼서 뭐 어떻든 간에 이제 회사가 어려워져서 5천 원 됐다. 즉 평가 금액이. 이제 그럴 경우에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액면가로 보통 많이 감자하거든요. 이럴 경우. 그럴 경우에는 5천 원짜리잖아요. 지금 현실적으로 시가가. 그러면은 그 내가 이제 투자한 거는 이제 만 원이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소득세는 이제 만 원에 이제 가져와도 소득세는 과세가 안 됩니다. 그런데 이제 5천 원짜리가 이제 만 원에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증여세가 나옵니다. 이게 법에는 이게 딱 한 줄만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만일 이게 이제 주식이 만 원짜리 주식이고 이제 평가했더니 이게 이제 5만 원이에요.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10만 원에 감자를 했다. 이제 이럴 경우에는 만 원. 내가 그 투자했던 만 원과 10만 원의 차익, 이제 9만 원에 대해서 그 소득세만 과세하지 이게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. 이게 사실 옛날엔 쳐다도 안 봤던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쓰이는 겁니다.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초과 배당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익 소각을 통해서 이제 자녀 지분을 이제 높이셔야 되는 거죠. 이거는 사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가업승계 증여 특례나 뭐 이거 함에 있어서도 이제 자녀 지분을 뭐 이렇게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5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이 증여 특례를 하죠, 보통. 그리고 이제 30억까지도 이게 10% 세금이면은 이게 사실 이렇게 비싼 세금은 아닙니다. 그래서 한 35억까지는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 또 이런 걸 통해서 그 균등 배당으로 이렇게 그 배당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지금은 이 이익 소각을 배우자, 자녀, 손자녀 이렇게 폭넓게 쓰셔야 됩니다. 이렇게 전략을 쓰셔서 그 미처분위험도 좀 환원하시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배당을 받고 그냥 나갔다.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으로 또 우리 회사 증자에 참여하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신입주주로서의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서 또 뭐 이렇게 전략을 짜서 계속 이제 배당을 받고 이런 전략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. 이제 그 결산을 이제 하고 이제 정기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정기 배당함에 있어서 이제 초과 배당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으셔서 그 우선주나 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신입주주 또 고가의 그 감자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써서 또 이제 이익 소각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제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. 왜 그러냐면 또 1년 이상 그 주식을 보유해야 그 양도에 대한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것도 이제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지금이라도 그동안 못 해왔던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이제 초과 배당의 효과를 그 내시면서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하시면 현실적으로 그 여러 가지 세금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겁니다.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